베스트 11 요렇게 짰으면 좋겠어요. 자, 브라질과의 친선전 0대5로 졌습니다. 경기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브라질 선수들 너무 잘하죠. 솔직히 해외 축구 볼 때 맨날 보던 건데 우리 선수들 상대로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 막 위압감이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그런 위압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서 관찰되냐? 전반에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볼이 붕 떴어요. 그게 황인범 선수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근데 황인범 선수가 한 번에 헤더로 연결하려다가 패스 미스가 났어요. 평소에 황인범 선수였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자신 있게 받고 막 치고 들어가거나 스루 패스 넣거나 해집어 놨을 거라고요. 근데 그 직전까지 받았던 브라질 선수들의 압박 강도, 압박 타이밍, 그걸 기억하니까 잡아놓기가 무서운 거예요. 뺏길 거 같잖아. 아마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도 그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상대 수준이 우리보다 한 단계 높다? 그러면 볼이 나한테 올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허둥대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선수들 탓을 전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브라질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잘하는 건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고 우리는 요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제 생각에는 애매하게 맞불을 놓은 거. 아니, 후반에 라인 계속 내렸는데 무슨 맞불이냐고요? 경기 초반에는 맞불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일단 양쪽 측면 윙포드에 이강인, 이재성을 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볼 소유하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 전방 압박 빡세게 하고 볼 잡으면 짧게 돌려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애매하게 맞불을 놨다 해서 애매하게의 뜻이 뭐냐? 우리가 상대랑 미드필더 숫자를 안 맞춘 채로 맞불을 놨어요. 상대는 3미들, 우리는 2미들. 한 명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해도 그 상대 한 명 남은 미드필더 때문에 자꾸 전방 압박이 풀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쭉 내려야 되죠. 그러다가 볼을 뺏었어요. 또 짧게 만들어 보려고 해. 근데 상대의 전방 압박이 너무 빡세네. 중원에서의 압박도 빡세네. 그러니까 자꾸 뺏겨. 또 뺏길까봐 무서우니까 전방에 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전방에 손흥민밖에 없죠. 소유권을 잃어요. 또 전방 압박해. 또 풀려. 라인 내려. 뺏으면 짧게 돌리려다가 또 뺏겨. 또 수비해.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맞불을 놓으려고 했던 우리의 플랜과는 다르게 라인 쫙 내려서 두드려 맞는 경기를 했던 거예요. 자, 브라질 같은 팀 상대로 미드필더 숫자를 안 맞추고 전방 압박을 해서 맞불을 놓는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미드필더 숫자 맞춰서 압박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는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때도 느꼈지만 브라질 같은 팀을 상대로 애매하게 맞불 놓으려고 한다?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깔끔하게 선수비 후역습하는 게 우리가 브라질을 이길 가능성을 그나마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걸 자존심을 굽힌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더라도 멋있게 맞불 놓고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의 이름은 공 잘 다루기가 아니라 축구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종목이 공 잘 다루기다? 우리가 브라질하고 100번 하면 100번 다 질 겁니다. 근데 90분 동안 상대의 골대에 공을 많이 집어넣는 축구다? 그러면 우리가 전술 전략을 잘 짜면 그 축구 경기에서는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선수비 후역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쪽에 빠른 윙어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려고 해도 양쪽에 돌파가 되는 빠른 윙어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오늘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한다? 그러면 빠른 윙어가 더더욱이나 필요하죠. 그래야 뒷공간 침투해서 상대한테 위협을 가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잘 배달되면 골이에요. 그리고 배달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침투만 해주면 상대 수비 라인이 쫙 내려가요. 그러면 중앙에 공간 생겨요. 그러면 뒤에서 볼 가지고 있던 선수가 킥 때리지 않고 미드필더한테 짧게 줘서 전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팀 어땠죠? 뒷공간 뛰는 선수 손흥민 선수 한 명입니다. 손 선수가 침투할 때 볼을 넣어줘도 상대 센터백 2명이 따라가요. 거기다가 브라질 센터백들이죠. 그 사이에서 소니가 볼을 편하게 잡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손흥민만 침투를 하고 양쪽 윙어들은 침투를 안 하니까 중앙 공간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패스하면 다 압박 당해서 뺏긴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혼자만 주장창 뒷공간에 뛰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죠. 3명이 침투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덜 힘들 텐데 혼자만 계속 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교체할 수밖에 없었겠죠. 양쪽에 빠른 윙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야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쿼드에 빠른 윙어가 누가 있죠? 황희찬 선수. 근데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게 하는 건 완전 굿. 자, 그런데 정상빈 선수는 어디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안 썼을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은 양민혁, 양현준, 박승수 이렇게 젊고 빠른 윙어들 무조건 월드컵에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선수들이 오늘 양쪽 윙포워드로 뛴 이재성, 이강인 선수보다 경험이 적어요. 그리고 뛰는 팀의 레벨도 조금 낮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하나의 축구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러한 유형의 선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에서 브라질 같은 팀이 아니라 더 낮은 수준의 팀을 만났을 때도 오늘 같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할 거라면 프레스를 하지 말고 체이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개가 뭐가 다르냐? 프레스는 말 그대로 압박이에요. 상대가 볼을 잡았다? 그러면 그 앞쪽까지 쓱 접근해서 공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체이스는 뭐냐? 상대가 볼을 잡았다? 그럼 그쪽으로 바짝 다가가서 그의 몸에 내 몸을 깊숙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쭉 깊게 갈고리처럼 넣어가지고 볼을 뺏어 오는 거예요. 이게 프레스와 체이스의 차이입니다. 요 말을 누가 했냐? 펩 레인더스. 예전에 리버풀 코치하다가 지금 맨시티 코치하시는 분인데, 리버풀에 있을 때 안필드의 기적, 그때 바르셀로나 상대할 때 우리는 프레스가 아니라 체이스를 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할 거면 체이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프레스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는 3미들, 우리는 2미들. 요렇게 맨투맨 하면 요 한 명이 계속 펴. 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 팀 스토퍼인 조유민 선수, 스위퍼인 김민재 선수가 확 튀어나와서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을 물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근데 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센터백이죠. 상대 공미를 물고 쭉 따라 올라가더라도 너무 높이 올라갔다? 그러면 자석처럼 자기 센터백 자리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럼 이 선수가 비게 돼요. 그럼 볼이 요렇게 오면서 또 압박이 풀려. 자, 그런 사건이 한 번 벌어지면 우리 투미들인 백승호, 황인범 선수가 자기 맨투맨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 한 명 비면 또 이렇게 풀려 나올 거니까 여기 신경 쓰느라고 요 두 선수를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수들을 통해서 또 압박을 풀어나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전방 압박을 할 거면 상대 미드필더랑 숫자 맞춰서 프레스하지 말고 체이스를 하자. 오늘처럼 2m 정도 떨어져서 압박하지 말고 더 가까이 완전 바짝 붙어서 물자. 콤파니의 미넨처럼 더 노골적으로 따라다니자. 그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볼을 가진 상대가 열로 패스를 못해요. 패스를 하더라도 바로 압박할 수 있죠. 그럼 그들이 섬세하게 패스해서 풀어나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고요. 물론 브라질 선수들이 1대1에 강하니까 맨투맨 압박해도 풀어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한 명이 자유로워지면 그 옆에 우리 선수가 압박을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맨투맨 압박이 풀리겠죠. 그러면 라인 쫙 내려야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처럼 애매하게 프레스해서 계속 압박 풀려가지고 라인 쭉 내리느니 그렇게 앞에서부터 누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월드컵에서 브라질 같은 상대를 만난다? 베스트 11 요렇게 짰으면 좋겠어요. 조현우, 이태석, 김민재, 조유민, 서령호, 그리고 그 위에 황인범. 메잘라 자리에는 옌스,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그리고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에는 정상빈, 양민혁, 양현준 중에 폼 좋은 선수. 베스트 11을 왜 이렇게 정했냐? 빠른 윙어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옌스 선수는 활동량이라든가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도전적인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3미들의 박스 투 박스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제가 예전에도 느꼈고 최근 파리 생제르맹이랑 릴이랑 하는 경기에서도 느꼈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오른쪽 측면 다 소화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리들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보면 결국 중앙 미드필더스러운 역량 덕분이에요. 뭐 수루 패스라든가 로빙 패스, 반대 전환 킥,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 강인 선수가 터치가 많아서 템포를 늦춘다, 뭐 돌파가 안 된다,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계속 측면에서 뛰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땐 오른쪽 메잘라가 딱이에요. 약간 공격적이고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치우치면서 왼쪽 뒷공간으로 좋은 패스 넣고, 그리고 최근에 릴이 할 때처럼 좀 내려와서 전방에 뒷공간 킥 쭉쭉 뿌려줘도 좋고, 상대 두세 명 달고 볼 지켜낸 다음에 옆에 동료한테 줘서 전진하게 해줘도 좋고, 그냥 거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그 뒤에서 받쳐주면 옌스, 이강인, 황인범 셋 다 볼 잘 차죠. 중원에서의 지배력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황인범 선수의 수비력이 걱정되신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들을 봤을 때 수비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응 속도도 더 빠르고 민첩하고 수비 커버 범위도 넓다고 생각해요. 원체 부지런하잖아요. 아시안컵 때도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데도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수비를 열심히 해줬어요. 아니,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렇게 키가 작아도 괜찮겠냐고요? 역대 최고의 수미 2명, 마켈레레, 캉테 둘 다 키가 작습니다. 또 이러실 수 있어요. 황인범의 창의적인 패스, 전진 드리블, 그런 능력들 아깝지 않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라면 황인범, 옌스, 이강인 이렇게 셋 놓고 자리를 자주 바꾸면서 뛰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강인 선수는 수비적인 성향이 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공격적으로 플레이했으면 좋겠고, 옌스 선수랑 황인범 선수는 더 자주 자리를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 컨셉은 셋 다 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뛴다. 마치 파리 생제르맹의 비티냐,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처럼. 제 최근 영상들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야, 김진짜 제 파리에 너무 꽂혀있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옌스, 이강인, 황인범 선수의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그렇게 3미들 3명이 계속 자리를 바꾸는 게 진짜 좋습니다. 잘만 돌아간다면. 실제로 제가 축구를 할 때도 그렇게 3미들이 자리를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제가 하는 축구의 수준이 프로 선수들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절대 안 되지만 정말 수비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예를 들어서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그래서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막고 있어. 근데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가 갑자기 쭉 내려가네? 그러니까 그들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쟤를 따라가야 되나? 만약에 내가 따라가면 우리 나머지 미드필더 2명의 동료가 내 자리를 커버해 줄까? 안 해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따라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선수가 빕니다. 그 선수를 통해서 볼이 살아나와요. 그리고 저 말고 우리 나머지 미드필더 2명도 자기가 맡고 있던 선수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우리 미드필더 3명 다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맨투맨 할 거야? 자리 지킬 거야? 그 사이에 상대는 볼을 팽팽 돌려요. 이게 아마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하는 미드필더들이 경기장에서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3미들 셋이 자리를 적절히 바꾸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요. 옌스, 이강인, 황인범 다 볼 잘 차죠. 지능적이죠. 공간 이해도 높죠. 또 수비적인 책임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물론 저도 포백으로 브라질 같은 팀 상대하는 거 무섭습니다. 오늘 첫 골 보세요. 우리가 5백 놓고 라인을 쫙 내렸는데도 섬세한 수루 패스 한 방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라인을 확 내렸을 때는 황인범, 옌스도 같이 바짝 내려야 돼요. 포백 사이로 침투하는 상대 미드필더들 따라가 줘야 됩니다. 박스 안 수비를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방 압박하거나 중원 지역에서 블럭 형성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물고 체이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우리 대표팀에는 체력과 힘이 더 필요하다. 브라질 선수들 보니까 너무 빠르고 강해요. 특히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은 뭔가 호리호리해가지고 빠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선수들이 빡 부딪혀도 버텨요. 안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볼 가졌을 때도 브라질 선수들이 막 압박해오죠. 그 빠른 스피드와 힘이 느껴져요. 너무 무서워. 근데 우리 대표팀도 상대한테 그런 두려움을 심어준 적이 있어요. 바로 2002년. 그때 우리 선수들의 스피드, 힘, 체력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유튜브에 2002년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풀 영상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대팀 압박하는 게 오늘 브라질이 압박한 것보다 훨씬 빡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물론 그때처럼 다 같이 소집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체력 훈련하고 그럴 순 없죠. 하지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정말 겸손하게 전술을 짜야 된다.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월드컵 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